우리가 직속기관이 오늘 함께 하고 있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진 직속기관도 있고 또 도서관이 대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각각의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뭐 때문에 설립이 됐는데 그 목적에 이 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 가는가, 또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철학적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시대적 필요성과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기반으로 쭉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잡다하게 막 이거 좋겠다 하고 또 넣고 사업을 그렇게 불려나가면 자파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정체성하고 맞는가, 또 그만큼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사업 선택할 때 꼭 살펴봐 주시고, 또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구태의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고심해야 될 거고, 또 효율성도 늘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것에서 아까 뭐 만족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얼마나 실제로 투자 대비, 이 투자에는 예산 투자도 있고 인력 투자도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 이걸 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관장님들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기 전에도 늘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과연 이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적임자인가, 충분히 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제가 늘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늘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효율성을 봐야 되고, 또 역동성도 있어야 됩니다. 기관이 좀 살아 움직이는, 어디 들어가 보면 알죠, 그죠?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원 같으면 지난번에 대입 박람회 할 때 그동안 해오던 것들에서 선배들을 모셔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 코너를 만들었더라고요.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우리가 지금 졸업생들이 많잖아요. 전통 있는 명문학교는 졸업생들 모셔오는 것이 어떤
진학 특강 강사보다도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진학에 성공한 그런 선배들과 그런 대화의 자리 같은 것들도 상당히 괜찮았고, 인성인문학센터도 역할을 좀 더 잘해서 구태의연한 인성교육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드신 분들은 옛날처럼 훈화하고 뭐 한문 교육해야 인성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요즘 아이들 특성에 맞추어서 물론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늘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연수원에서는 무엇보다도 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우리 방향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먼저, 교직원이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교권보가 아주 이슈가 됐는데 그런 연수도 발빠르게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그런 어떤 유연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센터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 업무 디지털화 전환하는 것, 아주 이게 업무 개선에 큰 도움 됩니다.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수한 업무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좀 힘들 겁니다만은 같이 살펴주시고, 화랑교육원하고 두 가지 양쪽의 수련운동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화랑교육원은 원래 학생들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전국의 간부 학생들 모아서 수련했던 곳입니다. 그 뒤에 이제 경북의 간부 학생들을 모으는데, 이 학생 수련하는 곳이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빼고도 기꺼이 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수업 받는 것보다 그거 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운영들을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양쪽에도 보니까 가족 캠프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족 캠프에 신청자가 많습니까? 어때요? 많아요? 가족 캠프에? 해양수련 어떻습니까? 예. 가족 캠프의 수련자가 가족 캠프 아마 희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선착순 합니까? 영입니까? 주로 신청했죠.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예. 다자녀를 우선해주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기준을 좀 정해가지고 우리가 인구 문제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경쟁이 많을 때는 다자녀를 좀 우선해주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 하고 내가 제안을 합니다. 과학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발명체험과 메이크 교육학까지 함께 곁들이고 있는데, 타시도에서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다른 직속기관도 타시도에서 많이 올 정도면 좋은데 밋밋하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 와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더욱 노력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이런 발명체험관이나 발명체험관이 특허청 공모 전국 1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과학원에서 우리 경북교육의 자랑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과학 발명 분야 굉장히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인력들도 이 연구 모임들이 쭉 퇴직하고도 연결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덕분에 1호를 우리가 따냈습니다. 그건 뭐 경주만이 아니고 경북 전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타시도에서 많이 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밋밋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메이크 교육관 발명체험센터 수학체험센터, 상주에 하나 체험센터가 있죠. 권대표로 동대 상주에 수학이 있습니다. 이걸 할 때 세계에서 가장 이쪽 방면에 뛰어난 미국, 독일, 일본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수준이죠. 그러니까 타시도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우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많이 보고 가면 또 우리 거 보고 우리보다 더 발전시키겠죠. 지난 2월 달에 이 팀들 또 미국 서부 쪽에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면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뒤처지기 때문에 계속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일단 기반이 돼 있으면 다음 노력은 좀 쉬운 편입니다. 여기서도 특히 그 수업 전문가 육성 이런 쪽 학교를 지원하는 쪽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서관에서도 각각 그 청소년을 위한 우리가 시립도서관하고 좀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차별화가 되어야 될까? 일단은 학생들 학부모님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민과도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아마 그 시립도서관이 있는 데서도 우리 교육청 도서관을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 도서관의 인력들은 상당히 시립보다도 더 이래 직위가 높은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위만 높다고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금리단길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주 쪽에도 많이 하는데 청소년 독서회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안동도 그렇고 많이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아이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교육청 도서관에서 해주면 좋겠다. 학교는 그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걸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도서관에서 좀 해주면 좋겠고, 아이들이 우리 교육청 도서관을 가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오고 싶은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특별 프로그램만 가지고 특정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일반 학생들도 지역청 도서관에 좀 가자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문화원도 지역 문화원이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은 특화된 문화원이기 때문에 발걸음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좀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제한 대출,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다른 도서관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직속기관도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매주 수요일 토요일 무제한으로 가져가서 30일 동안 올 수 있다. 인기는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없겠는가? 와서 막 전부 삭설해가 보면 다른 사람 못 보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1년에 한 번쯤 이벤트는 좋은데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뭐 하다 보면 꼭 그 상단점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단점 중에 어느 쪽이 더 크냐를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정책 방향인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청소년 녹수회 하는 것, 이런 토론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방향도 지금 아이들 질문이 넘치는 수업, 이걸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토론 대회도 하고 이러는데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아이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사실은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입니다. 이제까지의 미래는 기존의 미래학자들이 대부분 다 맞춰졌습니다만 앞으로는 맞추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너무나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고 무서운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미래를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자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질문에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인간은 상상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가 지금 거의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상상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키우는데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표가 잘 아시다시피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서관에도 여기 보니까 몇 개 도서관들의 이런 정보 취약계층이나 또는 장애 학생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 도서관에서는 이런 쪽에 좀 더 특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인 소외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한 우리가 우리 교육청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매우 오늘 발표하신 모습 보고 걱정을 좀 덜어도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몇 가지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러면서도 전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충분히 영향이 있는 분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직속기관 여러 발표들을 하고 했는데 경쟁이 이 세계 속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를 가니까 넷플릭스 탑 10 중에 7편이 우리 한국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전부 일본 차들인데 현대차가 전기차에서 앞섰어요. 그리고 갤럭시와 애플 같은 경우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애플 쓰려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던데 치열한 경쟁입니다. 새로운 작품 하나 내가지고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게 따라서 기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럴 정도로 세계 무대의 지금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앞을 보고 또 좀 폭넓게 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